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김지은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지은아, 너 여자랑 사귀는 거야? 한 동료가 속삭이듯 물었지만 그 속삭임은 곧 소문으로 번져 전체서를 휘감았다. 지은은 28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형사였다. 그녀의 연인, 박소희는 26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두 사람은 2년째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날, 지은의 휴대폰에 저장된 소희와의 사진이 우연히 노출되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상사는 은밀히 호출해 이런 일로 소란 피우지 마, 가족한테 알려질까 봐 걱정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시골 출신으로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였다. 동성애는 그들에게 죄악이자 가문의 수치였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제대로 살아야 해.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소희를 만난 후 지은의 삶은 달라졌다. 소희는 지은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왜 잘못이야? 세상이 문제지. 소희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 그녀의 직장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다. 동료 하나가 그녀를 따로 불러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불편해. 팀워크가 깨지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이 소문이 퍼지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소희를 만나러 갔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소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소희는 손을 잡으며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이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 다음 날 서장실로 불려간 지은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김 형사, 내 성적 지향에 대해 보고가 들어왔어. 이건 내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민원이 있어. 일단 대기 발령이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배신한 것이다. 그녀는 서장을 노려보며 누가 그런 민원을 넣었나요? 라고 물었지만 서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를 막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무슨 일인데? 또 일 때문에. 지은은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내가 왜 이런 사랑을 선택했을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소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은아, 나랑 같이 싸우자. 포기하지 마.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랑이 그녀에게 준 행복과 고통이 뒤엉켰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지은은 결심했다. 나는 싸울 거야. 이게 나니까. 그러나 그 결심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될 터였다. 동료 하나가 그녀에게 몰래 쪽지를 보냈다. 조심해. 상사가 내 가족한테 알릴 거야.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가족의 반응을 상상하니 공포가 밀려왔다.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그런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은은 소희에게 달려갔다. 소희야, 우리 헤어져야 할까? 소희는 놀라서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없어.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지은은 내 가족, 내 직장. 다 잃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소희는 그럼 나도 잃는 거지? 우리 사랑은.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 그녀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선택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지은은 서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건 차별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차별은 여전히 어렵지.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의 대기 발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에 갇힌 채로 매일 소희와의 통화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소희도 자신의 직장에서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소희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이 들었다. 내 탓이야. 소희까지 끌어들였어. 소희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교육 환경에서 동성애는 금기시되었다. 학교 측에서 개인 생활이 직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는 경고를 받았다. 소희는 지은에게 괜찮아. 내가 버틸게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녀의 가족도 문제였다. 소희의 부모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딸의 비정상적인 사랑을 이해할 리 없었다. 지은은 부모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시골로 내려간 지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쳤다. 무슨 일로 왔어? 서에서 쫓겨난 거냐?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아빠, 나 여자를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다. 순간 집안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설명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야. 당장 서울로 돌아가 라고 쫓아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서울로 돌아왔다. 이 고백이 그녀에게 준 상처는 깊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 소희는 지은을 안아주며 내 가족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동료들의 배신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의 절친이었던 이 형사가 그녀를 팔아넘긴 장본인이었다. 지은이 팀의 해가 돼 승진하려면 이런 걸 정리해야지. 이 형사의 말에 다른 동료들이 동조했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했다. 그녀는 이 형사를 찾아가 왜 날 배신했어? 친구 아니었어? 라고 따졌다. 이 형사는 사회가 그래? 내가 이상한 거지?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큰 충격이었다. 우정의 배신이 그녀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은은 소희와 함께 시민단체를 찾았다. LGBT 권리단체에서 상담을 받으며 차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소송은 위험했다. 언론에 노출되면 그녀의 삶이 공개될 터였다. 소희는 함께하자. 내가 증인 서줄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소희의 희생을 원치 않았다.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으로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균열이 생겼다. 소희의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항의했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고? 소희는 교장실로 불려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소희는 울면서 지은에게 이제 어떻게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그녀는 서장에게 찾아가 이건 부당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어요 라고 선언했다. 서장은 놀라며 생각 잘해. 내 미래가 달렸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결정이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르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소희와의 사랑이 그녀의 힘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동료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은이 소송 건다고? 미쳤어? 소문이 퍼지면서 지은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소희에게 미안해.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말했다. 소희는 아니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지은은 새로운 적을 마주쳤다. 그녀의 가족이 반대편에 섰다.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소송 취하해.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죽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아빠, 이건 제 인권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아버지는 인권? 그건 변태들의 핑계야 라고 매몰차게 말했다. 어머니는 지은아,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애원했다. 이 가족의 압력이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게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소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결심이 굳어졌다. 소희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부모님이 식당에서 소희를 불러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집에서 나가 라고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소희는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행복?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반문했다. 소희는 집을 나와 지은의 집으로 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우리가 이겨낼 거야 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소송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갔다. 경찰 내 동성애 차별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았다. 동료들의 반응은 더 악랄해졌다. 지은 때문에 서 전체가 욕먹어 익명 게시판에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정신적으로 지쳤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야 라는 말만 들었다. 소희의 학교에서는 사직 압력이 커졌다. 교장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해. 내가 버티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져 라고 말했다. 소희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소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다. 지은아, 나 이제 무직이야. 소희의 말에 지은은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내 사랑 때문에 소희가 희생됐어. 지은은 복수심이 생겼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대화 녹음을 몰래 했고 차별 증언을 모았다. 변호사는 좋아, 이걸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녹음은 불법 아니야? 하지만 그들이 먼저 배신했어. 그녀의 선택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소희는 옳은 일 해 라고 지지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이 형사를 다시 만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지은의 말에 이 형사는 미안해. 하지만 사회가 그래 라고 변명했다. 지은은 사회를 바꿔야지 라고 대꾸했다. 이 대화는 지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소희와 지은은 시민단체 미팅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다른 LGBT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직장에서 쫓겨났어. 가족이 버렸다. 비슷한 고통이 지은을 공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우리가 함께 싸우자 라고 말했다. 이 모임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충격으로 심장 발작이야. 어머니의 전화에 지은은 달려갔다. 병상에서 아버지는 내 탓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했어. 이 순간 그녀의 내적 갈등이 폭발했다. 소희에게 우리 그만할까? 라고 물었지만 소희는 아니, 포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다시 일어섰다. 소송 날짜가 다가왔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를 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클지 모르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지은의 소송이 시작되었다. 변호사가 피고 측은 원고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서장은 팀 분위기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증인석에서 저는 유능한 형사예요. 제 사랑이 직무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해. 라고 말했다. 이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도덕? 누가 정한 도덕이야?
법정 밖에서는 미디어가 몰려들었다. 동성애 경찰에 반란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 지은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삶은 공개됐다. 소희도 함께 노출되었다. 소희의 부모는 딸이 그런 사람과 라고 절규했다. 소희는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 안 해요. 라고 말했다. 이 공개가 두 사람에게 준 압력은 엄청났다. 지은의 동료들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형사는 지은의 관계가 팀에 불편을 줬어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가 녹음 증거를 제출했다. 이건 불법 녹음이야. 상대 측이 항의했지만 판사는 증거 가치가 있어. 라고 판결했다. 이 반전이 소송의 흐름을 바꿨다. 지은은 승소할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녹음으로 인해 지은은 윤리적 비난을 받았다. 정당한 수단인가? 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은은 자책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소희는 필요한 선택이었어. 라고 위로했다. 소송 중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그는 지은을 불러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하려 해. 라고 말했다. 이 변화가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다. 어머니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가족의 화해가 지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죄는 계속됐다. 지은은 직장 복귀를 요구했지만 선은 여전히 분위기가 안 좋아. 라고 거부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찾기로 했다. 경찰이 아니어도 돼. 나다운 삶을 살자. 소희와의 대화에서 결심했다. 소희는 새 학교를 찾았지만 어려웠다. 이력서에 동성애자라고 쓰진 않지만 소문이 따라다녀 두 사람은 함께 이겨내려 애썼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우자 그녀의 식생이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비슷한 고통을 겪은 여성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내 덕분에 용기 생겼어. 이 말들이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변태 경찰 퇴출하라 캠페인이 일어났다. 지은은 위협을 받았다. 조심해. 누가 해칠지 몰라. 소희의 걱정에 지은은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이 긴장된 상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소희는 때론 포기하고 싶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사랑이 진짜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소송의 판결 날이 왔다. 판사는 차별로 인정. 피고는 배상하라. 라고 선고했다. 지은은 승소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 승리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미디어는 LGBT 권리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지은의 동료들은 후회했다. 이 형사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용서했다. 사회가 바뀌어야 해. 이 사건이 그녀에게 준 교훈이었다. 소희와 지은은 새 출발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승소 후 지은과 소희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지은은 시민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게. 그녀의 결정이었다. 소희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재개했다. 이번엔 솔직하게 살아볼게.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아직도 이상하게 봐. 지은의 말에 소희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의 가족은 점점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이 화해가 지은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지은은 가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다. 그 선택들이 옳았을까? 동료들의 배신, 가족의 반대, 사회의 정죄. 모든 게 그녀를 성장시켰다. 소희와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 두 사람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일상적인 행복이 그들에게 왔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단체에서 캠페인을 주도하며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이 활동이 그녀에게 새로운 적을 만들었다. 보수 단체에서 항의가 왔다. 전통을 파괴한다.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전통을 초월해. 이 대치가 그녀의 인생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소희는 지은을 지지하며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회의 롤모델이 되었다. 많은 젊은 LGBT들이 그들을 찾아왔다. 어떻게 버텼어요? 지은은 사랑과 용기로 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내적 성장을 느꼈다. 나는 더 강해졌어.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왔다. 소희는 쉬어 라고 걱정했다. 지은은 아니, 계속할게. 이 집착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을 만들었다. 소희는 너만 생각하지 마. 우리도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성했다. 균형을 찾아야 해. 결국 두 사람은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앞으로도 함께 라고 다짐했다. 이 여행이 그들의 관계를 재충전했다. 돌아온 후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논란이 일었지만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지은의 동료들은 책을 읽고 후회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서장은 퇴직 후 사과했다. 이 모든 게 지은에게 식생의 마무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질문했다. 내 선택들이 모두 옳았을까? 소희와 함께한 삶은 행복했지만 잃은 것들도 많았다. 친구, 직장, 평안. 그러나 얻은 건 자유와 사랑이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후회 안 해.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회의 변화는 계속된다.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하나요?